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올 들어 일제히 둔화해 위기의 한국 수출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 통계가 쏟아지지만 이들 데이터가 한두 달 지난 과거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착시 효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제조업체의 이익이 개선됐지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일대의 경제 성장이 일제히 둔화돼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국 중 중국과 미국 등 10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로존 7개국과 대만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1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2%로 지난해 4분기 2.2%에서 급락한 가운데 수정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년 대비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7%까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각각 25%와 13%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올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 수출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 부도 수합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정보업체 마켓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붙은 CDS 프리미엄은 15일 종가 기준 46.24bp로 이는 7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일종의 보험성 파생 상품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낮은 것은 최근 유가 급락세가 안정을 되찾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는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인 점도 한국의 부도 위험도를 낮춘 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데이터가 현 시세가 아니라 한두 달 지난 과거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다는 뒤늦은 통계를 믿고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 사설부동산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통계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의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에서 45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하려면 이 같은 타임렉을 감안해 현지 중개업소 등에서 직접 시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억대를 호가하는 고액이고 내 집 마련이 평생의 목표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현지 사정에 박지 못한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각종 부동산 통계 지표를 참고하는데요. 이들 지표가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당연히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인데요. 이러한 통계가 현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된 부동산 통계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달 8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903만 원으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에 888만 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최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값은 927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업체는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실거래가를 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재 도중에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에게 이 지역 시세를 물어봤는데요. 현재는 소강 상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값은 지난 2월부터 3월에 이미 가장 많이 올랐고 지금은 크게 떨어진 편은 아니지만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가 약 2달 전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거래에 나선 수요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에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와 같이 큰 거래를 판단할 때는 이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 부동산 통계 지표의 수치가 2달 전의 수치인 건가요? 네, 이 부동산 통계 지표를 발표하는 곳은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입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거래 내용을 수집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집된 데이터가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내, 보통은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하면 될 텐데 이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전국의 공인중개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바쁜 탓도 있고요. 또 계약을 체결해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 거래가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 쌍방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면 공인중개사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중간 시기쯤에 신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계약일로부터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뒤늦은 부동산 통계를 보고 방문한 매수자한테 바가지 씌운 거 아니냐며 이 멱살을 잡힌 경우도 있었다고 또 소개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 즉시 통계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부동산 통계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요자들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계를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을 살피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와 통화해서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제조업체의 이익은 개선됐지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 시장 제조업체 501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432조 8,2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조 2,637억 원으로 7.1% 증가했고 순이익은 20조 9,286억 원으로 3.8% 늘었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회복됐지만 매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액이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집계한 코스닥 결산법인 실적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 643곳의 1분기 매출액은 29조 6,05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5,150억 원으로 8.1%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9,862억 원으로 11.2% 감소했습니다.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던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증시와 채권 시장 호조로 6년 만에 최대 수준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1분기 단기 순이익은 9,760억 원으로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보다 6,353억 원, 186.5%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채권 관련 이익이 5,807억 원 늘고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 수수료 수익도 1,398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다소 나빠졌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보유 잔액이 늘어나 시장 위험액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3월 말 현재 50개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473.4%로 작년 12월 말에 견줘 15.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장을 볼 때 굳이 마트를 찾지 않고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형마트의 모바일 쇼핑 매출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모바일 앱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군을 선택하자 마트 진열대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제품 사진과 가격이 뜹니다. 모바일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쉽게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쇼핑 편의성과 모바일 전용 할인 행사들이 모바일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야와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 모바일의 장점 때문에 모바일로 쇼핑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고객들만을 위한 일별 특가 행사 상품들도 준비해서 앞으로도 모바일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3사의 모바일 매출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번 달 이마트몰 매출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5월 들어서는 50.3%까지 뛰었습니다. 롯데마트도 모바일몰 이용 고객이 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9%였던 비중은 이번 달 47.2%를 기록했습니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39.2%에서 44.1%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모바일 매출 비중 54.9%를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편의점 매출은 오프라인 업종 중에서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침체 탓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뒷걸음질 반면 편의점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싱글과 맞벌이족이 늘면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 가정식과 생활용품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엄지족 쇼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모바일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예견한 정보화 물결이 대형마트에도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첫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4가지 비대면 활용 방안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중복 적용해 고객 신분을 확인하면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 올해 12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증권 등 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덕신하우징배 전국 남녀 꿈나무 골프대회가 충남태안 현대 더 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장난치며 뛰어다니기 바쁜 아이들이지만 골프 실력만큼은 성인 프로 선수 못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280야드 거리에 멋진 드라이브 샷을 날리고 홀컵에 바짝 다가서는 퍼팅을 선보이며 버디 기회를 잡습니다. 제2회 덕신하우징배 전국 남녀 꿈나무 골프대회가 지난 14, 15일 이틀간 충남 태안의 현대 더링스 컨트리클럽에서 150명의 초등학생 골퍼들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코스타 기업인 덕신하우징이 주최하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행사입니다. 골프 꿈나무들은 이번 대회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한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꼭 다음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PGA 가서 꼭 PGA를 제패하여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국내 데크플레이터 업계 1위인 덕신하우징이 지난해부터 개최했습니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꿈나무들의 기량이 365일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흐뭇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꿈나무 골프 대회를 전 세계 어린이 골퍼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골프 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제가 연간 골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 약 한 50%에서 많게 7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게 약 학생당만 2천만 원대, 적게는 1,500만 원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제가 6년간 합니다. 빈곤층에 소질은 있는데 사실 여건이 안 좋은 학생을. 제2회 덕신하우징배 꿈나무 골프대회. 미래의 최경주, 박세리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업계 예상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단독으로 금호산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마셜 제도의 선사와 중형 유조선인 LR1 탱커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총 3억 7,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통해 몸집을 줄인 지 열흘 만에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학이 내놓은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신제품이 일주일 만에 200만 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내 손안의 택시,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는 이른바 모바일 택시 앱 경쟁이 뜨겁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모바일 콜택시 앱들, 현재 출시된 택시 앱들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바일 콜택시 앱을 이용하면 기존 콜택시 서비스보다 어떤 점들이 편리한지 크게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GPS 기능으로 자신의 출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차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차할 택시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돼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적지까지의 도착 예정 시간과 빠른 경로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내비게이션 찍으면 바로 손님한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쉽고, 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시간으로 차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까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역시 카카오 택시로 평가됩니다.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승객용 앱 순이용자 수는 129만 6,900명에 달했고 다운로드 수도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기사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28만 대 택시 가운데 콜택시가 6만 3천 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국 택시 4대 중 1대가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는 아예 이제 어떤 택시를 시켜야 되는지 때부터 실시간 교통 정보들, 기존에 사실 다음하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택시를 배차시켜주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르게 좀 풀었던 거죠. 이용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위치 서비스를 켭니다. 출발지 검색과 도착지를 차례로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눌렀습니다. 10초 만에 예약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택시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택시기사의 이름, 차량 번호와 함께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안내문도 뜹니다. 출발과 동시에 탑승한 위치와 시간이 담긴 택시 승차 메시지가 떴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도착 버튼을 누르자 기자의 스마트폰에도 택시기사를 평가해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저희 팀의 핵심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 맞춰서 큰 방향에서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사님이건 승객분들과 더 많은 정보들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고요. 결제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는데 결제를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2위 택시 앱은 SK플래닛의 티맵 택시입니다. 티맵 택시는 가입자 1,8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콜택시 업체 나비콜과 손잡았습니다. 도로 상황 변화에 따라 택시 도착 지연 여부를 알림으로 알려주고 휴대폰 분실 방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이한 점은 추가 요금 지불 항목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기사한테 최대 5,000원까지 추가로 돈을 얹어줄 수 있는 건데 배차 확률을 높여준다는 명목하에 팁의 성격을 띠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웃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 출시된 한국 스마트카드의 티머니 택시의 차별점은 승객이 운전자와 차량 정보, 평점 등을 본 후 원하는 택시를 골라서 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책임보상제를 실시해 배차된 택시나 콜을 요청한 승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나 승객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 운송자가 있고 탑승객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이거든요. SK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는 데에서도 이런 신규 수익 모델이니까 이걸. 이 밖에 이지택시는 글로벌 콜택시 앱이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유저만 사용 가능합니다. 리모택시는 고급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을 대상으로 로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을 하면 3000cc급 모범 택시를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 안에서 휴대폰 충전, 생수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택시도 간단한 터치로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부르는 광경은 빛바랜 사진첩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쪽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국 화북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황사가 북풍 기류를 타고 남하해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서쪽 지방 나쁨 단계,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으로는 내일 21시에서 모레 3시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옵니다. 서울 14에서 23도, 대전 14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겠습니다. 강릉 16에서 28도, 울진 13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대구 14에서 30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서해상으로만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수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마음처럼 전국의 하늘이 온통 흐리거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